점심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네, 윤경 씨. 웬일이세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불안하고 잔뜩 가라앉은 듯했다. 정태 씨? 퇴근하고 저 좀 만나주세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늘 쾌활하고 밝았던 그녀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친구 영철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혹시 급전이라도 필요한 걸까? 무슨 일인데요? 뭐 급한 일이에요? 내 물음에도 그녀는 확답을 피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퇴근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로 와주세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오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윤경 씨라니, 영철이의 아내 윤경 씨.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수 씨만큼 예쁘고 착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실제로 그녀는 연예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빼어난 외모와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녀와 내가 단둘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언제나 친구 영철이가 부럽다고 생각했던 나였기에 그녀의 연락에 알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속물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차분하면서도 그녀 특유의 아우라를 감출 수는 없었다. 주변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 향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수심이 눈에 들어왔다. 아, 역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촉이 맞았다. 윤경 씨, 오랜만이네요.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애써 미소 짓는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네. 정태 씨?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안에 잔잔한 소음만이 우리 둘 사이를 채웠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테이블 위를 만지작거릴 뿐. 좀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5분이 지났을까? 10분이 지났을까? 이 침묵을 깨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끼리 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 말에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신랑이 바람났어요. 저 어떡해요?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윤경 씨 정도 되는 외모와 성격이면 남편이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바람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친구 영철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설마요. 영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랑 바람 피운 거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바람난 건 확실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영철이가 느닷없이 이혼을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른 채 오직 남편만 바라보며 살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것도 내 앞에서.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그녀의 무너진 모습이었다. 정태 씨? 저 어쩌면 좋죠?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저며왔다. 너무나 가엾고 안쓰러워 보였다. 그때 문득 이상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이 사람을 챙겨야겠다. 그녀의 옆자리로 슬그머니 몸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토닥여 주었다. 걱정 마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윤경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위로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고통이 안타까웠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다른 목소리로 들려왔다. 이혼. 뭐 하면 하는 거죠. 윤경 씨 정도면 영철이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이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은근한 가능성을 흘리는 말이었을까? 내 안에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셨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태 씨만 믿어요. 그녀가 나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이 느껴졌다. 속으로는 좋았다. 어쩌면 내게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아주 희미한 희망이 선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람이, 아니 남자가 속물인 건 인정해야 한다. 평소 남들 보기에 선비 같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젠체했던 나조차도 무너진 어여쁜 친구. 아내 앞에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다 퍼다 줄 것 같은 호구가 된 건지 아니면 기회를 잡으려는 본능이 앞선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사실 내가 그녀를 남다르게 챙겨주긴 했었다. 친구의 아내라는 이유로 생일이면 꽃과 케이크를 챙겨 보냈고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에도 서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그녀를 볼 때마다 장난반 진담반으로 이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윤경 씨는 나한테 시집 왔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그녀는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거나 웃어넘겼지만 나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것은 분명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녀와의 관계에 금을 내지 않는 선에서 친밀함을 쌓아왔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했다. 카페에서 나와 그녀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이해가 갔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남편의 부재. 그 적막한 집에 혼자 들어가고 싶을 이 만무했다. 그래서 우리는 술 한 잔 기울이며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위로주를 마시며 그녀는 영철이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맞장구 치고 그녀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독여 주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어진 듯 보였다. 눈물은 멈췄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무너진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내 안의 다른 욕망을 자극했다. 그날 밤 위로는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 그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토닥이며 감싸 안아주는 것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나는 위로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과 본능에 이끌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노총각이에요. 이렇다 할 특별함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다. 퇴근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 삶입니다. 3년 전 꽤 길었던 연애를 끝내고부터 제 삶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나이도 있는데 왜 결혼 생각 없냐고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시작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때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 편하다 싶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처럼 다들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렇죠. 저는 그렇게 혼자만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흙먼지 날리며 함께 뛰어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함께한 중마고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철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사춘기 시절의 방황도 첫사랑의 아픔도 군대 이야기까지 서로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어른이 되었죠. 영철이는 제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철이는 저보다 몇 년 늦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를 태웠죠. 영철이는 유독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눈을 못 떼고 예뻐했어요. 그런 영철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안타까웠죠. 늦은 결혼에 아이까지 생기지 않자
영철이는 아내인 윤경 씨를 설득해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네요. 특히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윤경 씨를 볼 때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쉽지 않은 임신 과정, 그로 인한 남편과의 미묘한 불화, 그리고 반복되는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한때는 행복해 보였던 영철이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아이 문제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윤경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마치 자신은 아이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는 서운함이었어요. 윤경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죠. 영철이도 40살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윤경 씨도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니 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영철이 아내인 윤경 씨는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글래머러스했으며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그야말로 끼가 넘치는 스타일이었죠. 영철이가 결혼한다고 처음 윤경 씨를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저는 속으로 영철이가 부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애교를 잘 부리는, 나쁘게 말하면 좀 해퍼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딱 윤경 씨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영철이에게 전해 듣기로도 겉보기에는 순진하고 착해 보이지만 밤에는 엄청 밝힌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철이 부부는 결혼 2년 차까지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았어요. 서로에게 푹 빠져 깨가 쏟아졌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 문제는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활기 넘치던 윤경 씨의 얼굴에서도 점차 생기가 사라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작년 몇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드디어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철이는 물론이고 윤경 씨도 그리고 저까지 모두 기뻐하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찾아왔다는 사실에 모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임신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거든요. 유산 소식을 듣고 영철이네 집에 갔을 때 영철이는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위로해 주는데 평소 강해 보이던 영철이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더군요.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윤경 씨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영철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친정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영철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이러다 정 안 되면 밖에서라도 애를 낳아 오던지 아니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해야겠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주량을 넘겨 인사불성이 된 채로 영철이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윤경 씨에게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영철이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윤경 씨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에 확인해 보니 진짜였습니다. 영철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윤경 씨가 알게 된 것이죠. 윤경 씨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다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 씨, 오늘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집에 들어가 봐야 눈물만 날 것 같고 너무 우울해요. 오늘 저 술 친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친구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역시 외로운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죠 뭐. 재수 씨가 원하는 부탁은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정말 이혼하게 되더라도 윤경 씨 혼자 힘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대답이었는지
우울했던 윤경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익숙하게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정태 씨,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좀 전 우울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좋아하는 남자와 데이트라도 하는 듯 표정이 너무나 밝고 들떠 보였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일식집에 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해산물과 그녀가 좋아하는 회를 주문하고 사케를 마시는데 윤경 씨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태 씨, 혼자 사는 거 만족스러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영철이와 윤경 씨 부부와 함께 지낼 때도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제 당황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그녀는 제 반응을 살피며 재미있어 하더군요. 사케 몇 잔에 얼굴이 발그레해진 윤경 씨는 이내 혀 짧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 씨,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녀는 술에 취해 감정이 북받친 듯 보였습니다. 신랑도 밖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데 혼자서 텅 빈 집에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집 지키는 게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요? 그동안 아이 문제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인지 윤영 씨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아 다독였습니다. 재수 씨, 울지 마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5성급 호텔로 방도 잡아줄게요. 뭐 또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 말만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오랜 외로움이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녀 곁을 지키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저는 그녀의 옆을 지켜주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영철이 부부는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역시 함께 살아온 정이 무서운지 쉽사리 갈라서지 못하더군요. 영철이도 바람피웠던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들었네요.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갈라설 듯 하더니 영철에게 돌아가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믿기 힘든 소식이 영철이에게서 들려왔어요. 정태야, 우리 윤경이 임신했다. 나 이제 아빠 되는갑다. 소화기 넘어 영철이의 목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그것도 영철이가 바람을 피우고 집안이 난리가 났던 와중에 임신이 되었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친한 몇몇 친구들이 모여 영철이 부부의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8년여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에 영철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리따운 아내에 그토록 소원했던 아이까지 얻었으니 말입니다. 40이 넘어 여전히 혼자인 노총각인 저로서는 영철이가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7년 넘게 들어서지 않던 아이가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복받았네, 복받았어. 친구들은 모두 영철이에게 복덩이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임신 3개월 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기가 영 찜찜했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영철이가 다른 여자에게 빠져 정신없을 때였고 영철이와 윤경 씨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갔을 때였으며 결정적으로 윤영 씨와 제가 함께 밤을 보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하게 웃으며 영철이의 행복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 부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 애지중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영철이는 이제 육아에 푹 빠져 아이 자랑만 하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가 되었고 윤경 씨 얼굴에도 다시 예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 친구인 영철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보기에는 참 좋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겠죠.